안녕하세요.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학업역량편의 교육과정 중심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진고등학교 교사 안성환입니다. 제목은 교육과정이지만 실제로는 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원서의 패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찬찬히 리뷰를 하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상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과와 수능을 가지고서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객관화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서류평가에서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셔야 되겠죠. 서류평가는 아까 그 표로 표현했던 것처럼 크게 X표시가 많았던 것들이 바로 교과활동에서 영재 발명교육이 X가 된 거고요. 미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동아리의 자율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의 개인실적, 그리고 독서활동이 대입이 미반영이 됩니다.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에는 남아있지만 대학에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떨까요? 미반영이니까 제가 이색적인 것은 금년에 컨설팅하면서 독서가 0인 케이스를 꽤나 봤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반영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과연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나머지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이 표에서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전공적 합성이 조금 더 계열 중심의 탐구 쪽으로 바뀌었고, 활동 위주에서 조금 더 질적인 형태의 탐구력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아까 표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교과가 영향력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가로축이 교과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대학명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고 싶은 대학이네요. 그랬을 때 파란색은 합격자고 빨간색이 불합격자의 전반적인 분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2.5에서 3등급까지의 분포가 매우 조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요 대학에서의 교과라고 하는 것은 성적의 커트라인이라기보다 전반적인 범위로서 학업 역량이 이 정도는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값으로서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종합전형을 가나요? 작년도 기준으로 12,306명 정도를 종합전형, 일반전형에서 선발을 했는데 자그마치 지원 인원이 19만 1,888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육종합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교과와 종합을 섞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교과 안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되는데, 교과가 2.5나 3.0 안쪽이면 서울 쪽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가 있으므로 결국에 교과와 수능은 한 몸이고, 그 한 몸의 형태가 돼야 이렇게 어마무시한 종합전형을 조금 더 대담하게 써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들은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평가 요소도 학업 역량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그 학업 역량 부분에서 교과가 레인지 정도, 즉 범위값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학업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아까 그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탐구력을 통해서 서류평가에 합격을 했더라도 면접까지 가서 확인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공적 합성의 형태처럼 단순한 활동의 나열과 활동의 조합만으로 피상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의 피상적인 형태는 금년에 뭐랑 똑같을까요? 결국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 멋지기만 한 형태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종합전형에서의 핵심은 학생이 스스로 정말 했던 것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전형을 어떤 요령으로 생각하시기보다 학교 안에서 무언가를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과목 특성에 맞게 최대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탐구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바른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점들을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 신중한 과목 선택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즉, 계열적 합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과 만약에 학교 안에서 개설이 안 됐다라고 하면 공동교육과정까지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말의 전제는
학교 안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착실히 한 학생이 공동교육과정까지 이수했었을 때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지, 공동교육과정만 끌고 온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의 위계에 따른 선택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공통 영역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위계를 잘 지키도록 그 내용 안에서도 서로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위계에 맞게끔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전문교과를 선택을 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굳이 전문교과까지 갈 필요는 없다가 제 주장이고요. 만약에 전문교과까지 가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충분히 역량을 보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과목의 유기성이라는 부분인데, 학생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수상이나 내지는 독서나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가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본인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과목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줄었다라는 것은 평가를 할 때 그것부터 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지, 창체 활동을 했던 내 경험이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아주 간단하고 피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관련된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형태의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을 최대한 교과 과정에다가 내가 배웠던 형식의 원어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측면에서 창체하고 교과 과목은 매우 유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가 과목 내용에 대한 숙지입니다. 단순하게 교과 등급을 알고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내용을 조금 더 알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탐구력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제가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세특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요구하는데, 아름다운 세특은요, 과거에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화려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학생 스스로 궁금해서 더 해본 경험이 있는 기록이 훨씬 더 리얼리티가 살고 훨씬 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세특이 된다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부디 교과의 성격 자체로 돌아가야지 전공적 합성이나 진로라고 하는 시각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학과 중심보다는 계열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 학과와 대학은 사실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이 말을 다시 묶으면 유사학과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쟁력을 생각해서 전공법으로 갈 것인가, 전 이거를 가오만사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내 어떤 존심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라면, 때로는 선택지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땐 계열 중심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를 해석해보고 조금 더 유사학과의 경쟁력 있는 쪽으로 낮추는 것도 현명한 학과 선택, 원서 선택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업 역량의 의미란 조금 더 어떤 걸까요? 교사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텍스트 셀프와 텍스트 텍스트와 텍스트 월드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셀프라는 것은 책과 자신의 삶의 경험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런 내용이 있었어? 과거에 내가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이거랑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 수준의 의문이죠. 두 번째로는 텍스트 텍스트 단계입니다. 책과 기존에 읽은 책 또는 다른 책과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유사한 형태의 계열 중심의 과목들을 배우다 보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한 형태지만 다른 컨셉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 책에서 배웠던 요 내용과 이 책에서 배웠던 요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꾸 궁금해서 그것을 탐구해가는 과정 또한 탐구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너저분하게 10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개를 2개나 4개로 재구조화한 상태가 되어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그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책과 세상에서 발생하는 현상들과 연계성을 찾아내는 것, 텍스트 월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문제 해결 과정이나 지식을 재생산하고 확장성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피상적인 것만 따오게 되면 전공적 합성에 해당되는 탐구 활동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본인이 창체에서 했던 내용을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당겨서 조금 더 구조화하고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신빙성을 갖춘 어떤 학업 역량의 의미이고 서류의 세기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종합전형에서의 핵심적인 평가 역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나 성취 수준에 대한 언급보다 객관적 관찰과 반응, 결과 등을 기재하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힘을 줘가지고 쓴 세특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업한 내용 중에 학생이 어떤 형태로 리액션을 해줬고 반응을 해줬는가를 본다는 거죠. 얼마 전에 컨설팅을 할 때 수학 세특에서 풀었음, 설명함 이런 말로만 가득 찬 세특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지?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불쌍해서 써주신 겁니다. 학생 본인도 압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게 그러면 주로 한 거냐?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은 그 학부모님이 읽어보셔도 이 학생은 정말 수업을 한 것 같네요 라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모든 것은 학생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과목을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계열 안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기초교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충실함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얘기는 결국에 자발적이면서 자기주도적이고 스스로 심화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컨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창체에서 선 경험을 하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후학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먼저 선학습을 한 상태에서 어떤 그 관련된 예시들을 찾아내면서 후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컨셉의 내용으로 평가자들의 시선을 담아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정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선택은 해당되는 기초 소양에 대한, 역량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조금 더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등급 성적이 일정 부분 의치학한 수를 갈만해서 지역 의대로 쓸만한 상황이 생겨서 최저학력 기준까지 채워서 그쪽으로 가면 괜찮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의 종합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자기 자신의 개성과 진로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조금 자신의 선택지를 현명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몇 가지 명심해야 될 5가지 정도의 스텝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과목의 위기라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춰서 무조건 전문 교과를 하기보다 이렇게 선수 과목들이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드렸는데요. 과학 과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노력과 그리고 등급을 각 과목에서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물리는 하다가 조금 꺾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화학은 막판 가면 잘 모르겠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올라서면 계속 가는 경향이 있는데, 투과목 같은 경우엔 문제가 이거죠. 투과목 같은 경우엔 진로 선택 과목에 있죠. 물리2는 탁월한 머리가 필요하고, 화학2는 막판 가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생2는 처음부터 모르겠고, 지2는 계단식으로 발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투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미적분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하게 활동 위주로만 하게 되면 물화생지2에서의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기본적 원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학생 스스로의 노력을 담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들을 조금 더 쉽게 매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선수 과목이 있다는 점을 잘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과목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공 측면보다는 중계열 수준의 선택 과목, 즉 서울대에서 발표한 수준의 선택 과목을 나름대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인문하고 상경하고의 차이는 수학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수학이라는 부분이 개설이 됐으면 하면 좋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수학이 없으면 해도 되지만 뭐 둘 다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이수 단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서울대 말로 따지자면 경제수학을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적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은 미적분, 확통, 기하를 기본적으로 다 하되 탐구 과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네요. 물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국 이것은 공학과 자연계열의 학문적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에서의 이수 과목 안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건계열과 예체능 계열도 각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말은 중계열 수준의 선택 과목이라는 건 각 시도에서 발표한 선택 과목 안내서를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라서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건데요. 선택 과목의 내용 요소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쌀로 밥 짓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ncic.rli.kr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본인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과목의 성격이 무엇이고 목적과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정도는 살펴보신 뒤에 그 과목에서 나의 경험과 어떤 이 요소들이 결합되는 것이 있을까라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학생 나름대로의 2학년 때부터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좋은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각각의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 체계표를 조금 더 요약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지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 여러 국가의 기후, 인구, 자원, 종교 지역의 문제를 소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석을 하라고 얘기해요. 국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지리 과목을 할 때 소재만 다를 뿐이지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통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문헌 연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학생 본인의 의지와 흥미에 따라 깊이가 달라질 수 있고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과목의 특성에 맞는 학생의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위적으로 만들면 보입니다. 구별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당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때의 가장 본질이 수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과학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해당되는 내용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진로 선택은 등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별화의 끝판왕이다라고 전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 크게 영역이 논문을 쓰는 방식처럼 보고서 쓰는 방식의 내용 요소가 있고 해당되는 5가지의 영역을 갖고 실습을 한 뒤에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서 풀어볼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목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반 선택에서 잘 배웠던 개념을 유사한 과목군에 있는 진로 선택을 통해서 조금 더 발현해 볼게 라고 하는 맥락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야지 단순하게 등급이 A, B, C니까 일반 선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해당되는 교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본인에게 입는 데미지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 또한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런 맥락에서 비교과에서의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본인의 흥미를 아주 가볍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정규 교과목에서 과목별 세특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쓸 수 있는 연구보고서까지 쓸 수 있는 내용은 수학과제 탐구,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시면서 이 과목의 가치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라고 1, 2학년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수업량 유연화라고 하는 고교학점제 이전의 과도기적인 어떤 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필요한 것도 공통된 주제를 설정하고 이거를 범주제별 교과별 수업 운영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통된 주제를 놓고 나서 각 과목별로 그 주제에 관해서 각각의 교수 요목에 맞게 내용 체계 요소에 맞게 내용 요소에 맞게끔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개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부모님들도 좀 이해하시고 교사분들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융합 방식도 가능한데 사실 융합 방식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프레임에서의 충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교과가 만사형통이냐, 수시에서 종합전형은 교과만 좋아야 되느냐, 내 교과로 정시파로 신분을 바꾸는 것이 맞다, 종합전형은 다양한 활동만으로 충분하다, 모평 수능 1등급이면 육약대, 유교대 써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신의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틀린 개수대로 표현해 봤습니다. 당신의 이수 과목은 멋짐만 있습니까? 자기 주도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서류의 진실성과 면접 역량에 대한 요소를 평가해 보라는 것이고, 당신은 몇 개 틀립니까? 라고 물어봐서 정시로 갈 거라면 수학의 완벽성과 더불어서 과목 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점, 이 점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1교시에 했었던 내용과 지금의 내용들이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